민감한 사람들의 가장 큰 재능, 타고난 재능이 공감 능력이란 말이에요. 타고난 것을 재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재능은 훈련을 거쳐야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훈련을 하면 그 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는 강점, 힘을 갖는 거고, 훈련을 못하면 재능이 있으나 제대로 사용될 수 없다, 발휘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공감이란 타고난 재능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맹점이 되죠.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공감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인데 뭐하러 훈련해? 저절로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절대 아니에요. 재능은 칼이에요. 잘 못 다루면 내가 다쳐. 잘 다루면 세상을 이롭게 해. 공감이라는 재능을 강점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죠? 많이 힘들게 했을 거예요. 공감하다가 에너지 털리고 많이 아프고 상처받고 휘둘리고 자기중심을 잃어버리고 등등등등. 그래서 공감에 필요한 훈련을 제가 한 4가지 정리해봤는데, 공감 재능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1번, 공감의 1순위는 자기공감이다. 이 연습이죠. 저도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이 민감한 사람으로서 사는 연습의 첫 번째 스텝, 남들 공감해주기 전에 먼저 나를 공감하기. 근데 이게 우리가 남들 공감하는 건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에 0.1초 만에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말하지 않고 내 앞에 있기만 해도 그냥 아우라만 봐도 저 사람은 공감이 필요하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막 느껴지잖아요. 거의 초능력 있잖아요, 민감하신 분들. 근데 그 순간에 계속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공감을 하려는 게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되는 순간 제일 먼저 "그래서 나는?" 하고 내 감정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 내 상태는? 나 듣고 싶어?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자기 공감. 나를 먼저 공감해 주는 거. 내 감정을 먼저 케어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공감을 위한 훈련. 저절로 남에게 무의식적으로 공감이 될 때 그 순간 정신 차리고, 그래서 나는? 내 기분은? 나는 어떤데? 나 저 얘기 듣고 싶어?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지금 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 있어? 라고 나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나한테 먼저 공감하기. 전 이거 정말로 많이 훈련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앞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 그랬지. 어머 그랬구나." 하는 순간 호흡을 하면서 "나 지금 이거 들을 수 있어? 나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에너지와 내 마음의 공간이 있어?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에너지가 있어? 나 너무 소진된 상태 아니야?" 이걸 먼저 체크하기. 네, 자기 공감이 제일 먼저. 내 감정에 공감해 주기. 필요한 훈련 두 번째, 울타리죠, 울타리. 거의 오늘의 내용의 핵심 하이라이트이자 전부일 수도 있는 나의 울타리를 체크하기. 우리는 모두 다 울타리가 있어요. 자기만의 울타리가 있고, 결혼을 해서 부부더라도 부모 자녀더라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저는 이걸 울타리라고 표현해요. 내 영역. 내 울타리가 있는데, 우리 민감하신 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잖아요. 공감 능력이 뭐냐면요,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이에요. 공감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내 감정이 그 사람이 돼서 따로 떨어진 두 명이 아닌 거예요.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공감의 힘이 그래서 치유되고 그래서 회복되거든요, 공감을 할 때. 민감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근데 이게 맹점인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는, 내가 사라지는 이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아 경계가 너무 약해요. 또는 거의 없어. 그래서 제 삶이 그랬죠. 제 울타리에 사람들이 막 집 밟고 들어와서 똥 싸고 나가. 그리고 나한테 휴지까지 달라고 그래. 이런 거예요. 울타리를 막 부쉈어. "들어가도 되지? 문이 닫혀 있길래 여기 울타리 부수고 들어왔어." 그럼 난 또 "들어와." 이러는 거죠. 똥 싸고 나가는데 "아이고 똥 쌀 데가 없어서 여기다 쌌어?" 그럼 "휴지 없어서 불편하지?" 하고 휴지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고 사니까 제가 저를 지키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30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런 연습을 하지 못했을 때. 전 이 비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와서 똥도 싸고 제 해먹을 누워서 막 해먹도 찢어 먹고, 제 차 빌려가 놓고선 차에다 막 쓰레기 버리고 그랬는데 막 기분 나쁜데 제가 치우고 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완전히 제 영역을 막 침범하는 거잖아요. 제 물건을 함부로 쓰고. 근데 거기에 대꾸를 못하고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거의 낮거나 없거나 부서져도 그 손을 못 보는 상태? 이게 민감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일 거예요. 그 울타리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요걸 건드리면 나 기분 나빠. 그거 하지 마.'라고 말할 거고, 누군가는 같은 부분을 건드려도 그 정도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제 시간을 함부로 하는 분에게는 되게 화가 나요. 수업을 2시간 하기로 하고 어떤 양해도 없이 3시간을 한다. 그럼 제 시간을 1시간 침해받은 거잖아요. 이럴 때 저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울타리를 침입당했다고 느껴요.
제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지 못할 때 라고 말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용건 있다고 전화를 30 분씩 얘기하고.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 비판, 자기 성찰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자기를 사랑하기가 어렵죠. 기준도 엄격하고. 예전에 몸 블레스 유라는 팟캐스트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에요. 피부가 우리 몸의 경계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뼈랑 근육이랑 피를 담고 있는 주머니인 거예요.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경계선. 이 피부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각류 자아와 문어류 자아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갑각류 자아는 이 자아의 피 표면이 갑각류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해. 날 건드리지 마인 거야. 너무너무 딱딱한. 그래서 교류가 맺어지지 않는 자아. 근데 문어 자아는 상상이 되시죠? 문어 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너무 남의 영역도 막 들어가고 또 남이 내 영역도 막 들어오게 되는 문어 자아. 저는 너무 완벽하게 문어 자아죠. 나를 지키는 딱딱한 갑각류의 이 갑옷이 없어. 나를 전혀 지키지 못해. 그래서 남이 나를 많이 침해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걸 허락하기 때문에 저도 남을 많이 침해했더라고요. 분명히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을 하는 와중에서도 제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니까 남의 경계선도 잘 못 지켜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힘들 때 이제 제가 에너지 뱀파이어가 돼서 막 1시간, 2시간씩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경계를 침해한 거죠. 다른 사람의 경계를.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되게 서운하다고 느끼는 것도 역시 타인의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였던 거죠. 또 거절당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내가 항상 열고 있어서 남들도 날 받아줬으면 좋겠는 게 문어자아인 거예요. 남도 나처럼 문어자아이길 바라는. 그래서 문어자와 갑각류 자아가 만났을 때 장난 아니죠. 문어자아는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고 하고 왜 나한테 냉정하게 굴어? 갑각류 자아는 다가오지 마. 여긴 내 영역이야. 침범하지 마. 이런 당황스러움. 근데 이 두 자아가 잘 지켜진다는 건요. 너무 건강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서로의 경계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없어요. 갑각류 자아도 건강하게 관계를 못 맺지만 문어 자아도 건강한 관계는 못 맺어요. 경계선을 짓는 건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이거는 갑각류 자아도 문어 자아도 아닌 적당히 열지만 또 적당히 내 영역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여기까진 내 거야라고 그게 연인이든 부모님이든 말하는 것. 세 번째 필요한 훈련 우리가 민감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예요. 객관적으로 이해하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훈련이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똑같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갖고 태어난 것에 반대 에너지를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거절 못하는 사람은 평생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게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단호하게 벽 잘 치는 사람 되게 부럽잖아요. 갑각류들 부럽잖아요. 냉정하고 딱 맺고 끊고 이러면 얄짤없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나도 좋겠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갑각류로 태어나신 분들은 마음을 여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자기가 다치지 않도록 막 막고 있던 그 벽을 없애고 두렵지만 자기 가슴을 열어 보이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꼭 거절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어려운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데 우리한테는 요런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인 거죠. 갑각류인 사람들은 그 딱딱한 갑옷을 벗고 너무너무 무서운데 가슴을 여는 훈련이 필요하고 수용적인 사람은 공격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공격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수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맨날 남 탓하는 사람은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걸 평생 배워야 되고요. 맨날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라는 이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건 너무 공평해요. 우리가 막 민감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만 개고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태어난 것에 반대 에너지를 훈련해야 된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민감한 사람들은 좀 예의 바르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좀 존중해 주고 그리고 항상 공감해 주고 이렇게 잘 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서로 이해가 필요해요.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민감한 사람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하죠. 그들도 이해해 줘야 돼요. '아 세상에 저렇게 나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안 불편한 상황이 불편한 사람도 있구나.'를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해야 해요. 내 애인이 또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민감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똑같이 민감한 사람도 민감하지 않은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은. 남 얘기 아니고 제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 막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고 남을 등쳐먹고 되게 나쁜 사람이고 타인을 막 조종하고 그러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받고도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사람이 그럴 순 없지.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걸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민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냥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남을 등쳐먹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 같지 않다는 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려는 건 내 특성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는 걸 또 우리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너무 많이 상처받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반복했어요. 그럴 수 있어. 누군가가 나에게 되게 못되게 굴 때, 절대로 소통이 불가능할 때, 그럴 수 있어. 굉장히 나쁜 사람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랑 같은 기준으로 보면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란 말이 나오고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세상에 나쁜 사람은 존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존재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덜 화나요. 그냥 조심만 하죠. 조심하고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내 걸 건드렸을 때 수용하지 않고 나도 똑같이 질러주는 거죠. "싫어. 꺼져. 나빠. 너랑 안 어울려. 안 어울릴 거야.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쫓아내지 상처받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요. 그들도 우리가 어떤지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다 나같이 존중해 주고 공감해 주려 노력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 그들은 칼같이 거절할 수도 있고 나를 짓밟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간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필요한 훈련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민감하신 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단어. 거의 진짜 오늘의 계속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경계선과 관련된 내용이. 쿨 러브. 사랑은요. 모든 감정의 총합이라고 해요. 사랑한다는 게 예뻐, 좋아, 편안해 뭐 이런 기쁨 이런 것만 있지 않고요. 모든 색을 다 합치면 하얀색이 되나요? 모든 조명 빛을 다 합치면 하얀색이 되나? 아무튼 다 합치면 하얀색이 되잖아요. 사랑은 하얀색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합쳐 놓은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끊어내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누가 나를 되게 괴롭힐 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난 굉장히 화가 나고 불편해."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것도 사랑이에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날 존중하지 않을 때 나는 너와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이제 관계는 끝낼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순간 그 사람이 깨닫거든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진짜 깨어 있는 사랑이고 굉장히 성숙한 사랑이고 누구에게나 공감해 주고 내 울타리를 다 열어 주는 거는 낮은 단계의 사랑이에요. 아직 배우지 않은 그냥 무의식 중의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쿨러브. 거절하는 것, 화내는 것, 단절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게 사랑이다. 첫 번째 민감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훈련, 안 하면 불행해진다, 하면 행복해지는 훈련, 공감이란 재능을 강점으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자기 공감하자, 경계선, 울타리 지키자, 그리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쿨러브. 이를 실천하기.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이해하기.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기.